아메이 시작한 지는 200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오래됐죠, 그죠? 오래됐고,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지만은 건설회사 다니고 설계 사무실 다니면서 직장 생활에 좀 한계를 느끼고, 뭐, 다른 걸 알아볼까 하다가 이제 아메이를, 뭐, 다른 것도 좀 했습니다. 하다가 아메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2007년도쯤인가 그때까지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을 놓고 그다음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2009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2011년도 정도부터는 이제 프리랜서로 인테리어 일을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할 게 없다 뭐 이런 있잖아요 뭐 그래서 하다가 4년 전부터는 요리하고 이쪽에 좀 푹 빠졌고 한 7년 전 8년 전에는 이제 골프를 좀 친다고 또 골프에 한 4년 동안 또 푹 빠졌다가 지금 또 색다른 게 지금 푹 빠지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거든요. 네, 기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과 비전에 들어보셨고 그다음에 탱코아를 처음 들으셨어요? 두 분 혹시 입교하신 분 처음 지난주에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면은 다를 때 스폰서한테 좀 들어보시거나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으셨어요? 묻지 말까요? 저는 제가 아메이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건 아니었었고 그냥 뭐 다른 거를 이제 이 직장 생활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걸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아메이를 알아보게 됐어요. 알아보게 됐는데 알아보면서도 이거 미팅 오면 여성분들이 많고 아이템도 보면은 생필품 위주로 하니까 그것도 판매고 저는 또 공대 출신이니까 판다기보다는 그냥 내 기술을 가지고 좀 먹고 사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파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이나 경험을 파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누구를 만나서 대면해가지고 상품을 이야기하거나 이러지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거를 파는 걸 내가 할 수 있겠나? 근데 아메이는 들어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걸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OM이나 뭐 FOM, 그다음에 홈미팅, 그다음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되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되면 좋겠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앞에 나와서 지금 저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이아몬드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약간 가식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식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저 말하는 저게 다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도 좀 많았었고 그러다가 이 CLC를 들었어요. CLC를 딱 들으니까 탱코아라는 거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약간 버전이 업돼 가지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드라고 하는 핀이 있지만 그 예전에는 이제 월드와이드 그룹에서는 400K 코어라는 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탱코어를 열심히 하면서 뭐 이렇게 구조를 3개월 동안에 도전해서 만들어 나가는 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점 SP 되는 거는 제가 못할 것 같은데 400K 코어, 탱코어가 뭐지? 그래서 이제 탱코어를 들어보니까 못할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만약에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탱커라는 게. 왜냐하면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뭐 시간 돼서 미팅 나오고 집에 브랜드 체인저가 제품 쓰고 그다음 써보고 좋으면 주변에 이야기하면 고객이 생길 거고 그 고객이 아메가 돈 되나 하면은 사업 설명하면 될 거고 사업 설명하다가 보면은 뭐 상황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 벌어진 거에 대해서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게 신뢰를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신뢰를 쌓아 나가고 그다음에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다 하는 거니까 내가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의식을 안 가지고 행동하느냐의 차이는 아미를 통해서 돈을 벌 건데 그 돈을 버는데 뭘 하면 되느냐라고 하니까는 탱커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저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탱코아 저거 해서 400K 코아 되면 된단 말이야 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오늘 이제 들으실 CLC라 저기 너젬볼츠라는 거를 딱 들으시는데 이 너젬볼츠를 딱 제가 듣고 나니까 이거는요 일머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고 그다음에 뭘 하면 되는데 그게 일머리가 있어요. 일머리가 있다는 건 뭐냐면 오늘도 제가 이제 코스트코 가서 뭐 내일 장모님하고 처가 식구들 집에 점심 초대한 게 있어서 고기를 사러 갔었는데 그럼 캐셔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캐셔를 새로 거기서 알바를 하려고 하면 캐셔도 일머리가 있겠죠. 제일 처음 출근하면 뭐 등록을 어디서부터 하고
그다음에 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손님이 오면은 뭐 어떤 식으로 좀 처음에 뭐 멤버십 카드부터 받아야 되고 뭐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머리를 알고 나니까 아 이거 그냥 일머리는 있지.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내용은 있지.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고 내가 알리는 그 사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게 다였어. 그냥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 수 있을까는 아니었었고 그냥 일단 그 정도만 되니까 뭐 진행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너젬볼트가 12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전반부에서 밑밥을 깔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 우리 박현주 리더님께서 아주 똑소리 나는 강의를 또 준비하셨으니까 두 개 강의를 들으시면 리더님들이 참고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너젬볼트라고 했는데 너트, 나사 아시죠? 그죠? 너젬볼트가 뭐냐면 이렇게 구조물로 되어 있는 그 이제 집을 지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델하우스 지으려고 하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이요. 일단 그 건물을 지으면 골격 사이에 너트하고 볼트를 이렇게 쪼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너트하고 볼트하고 사이즈가 틀리면 탄탄한 건물을 못 짓겠죠. 그죠? 예, 못 짓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플랫폼 비즈니스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를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12가지 주제가 전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무리 많은 너트하고 볼트가 있어도 견고한 집을 짓거나 아니면 배관에 이렇게 꽉 조임을 하려고 하면 너트, 볼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트, 볼트가 필요한데 이제 탱코하고 지난주에 탱코화 배우셨다 아닙니까? 탱코하고 너트볼트하고 어떻게 다르냐? 자, 탱코화는 뭘 하면 되느냐라는 거에 들어가요. 뭘 하면 되느냐? 그 알겠다. 좋은 거 알겠고 나도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드 되고 그다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돼서 연봉이 한 1억 넘어가는 그 라이프스타일 되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뭐 좀 내 하늘이 보일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날이 추워도 하늘이 보일 때가 너무 좋잖아요. 날이 더워도 하늘이 보이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탱커합니다.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는 이제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리더님은 이제 시작하셨어요. 근데 탱코아를 제가 두 배를 탱코아는 저는 100이라는 수치의 강도로 하고 있는데 리더님은 300의 수치로 강도로 탱코아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리더님이 저보다 역량이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공이에요, 내공. 내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탱코아. 그래서 탱커 보면 이제 체력 단련, 책 읽기, 영상이나 음원 시청이나 듣기, 미팅 참석, 제품 애용, 그다음에 고객 관리, 사업 설명, 상담, 신뢰 쌓기, 그다음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너잼볼츠는요 하우투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업 진행의 일머리를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탱커화는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축적되는 거. 그럼 내가 탱커화를 나는 내가 아메이 지금 현지가 10년인데 탱커화는 전혀 안 하고 있어. 그러면요 1년 차인데 탱커화를 100으로 하고 있는 사람보다 못해요. 근데 그러면 10년 차건 1년 차건 그다음에 이제 시작할 사람인 간에 다 똑같이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 복제인 거예요. 복제. 나도 이대로 했고 너도 이대로 했고 그다음에 다음 올 사람도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의 룰 같은 틀이 있잖아요. 그게 복제거든요. 그 너잼볼츠는 뭐 제가 이제 6가지 하고 팔로스로부터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목표 설정하기, 명단 작성, 만남 초대 뭐 또 사업 설명 2개나 있죠. 사업 설명 여보세요. 사업 설명 2개나 있잖아요. 2개가 있으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 신뢰 쌓기 뭐 이렇게 있는데 팔로스로 사업 키우기, 시스템과 툴, 사업 균형,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방법, 자세와 자기 이미지 뭐 이렇게 있어요. 12가지로. 예, 그러니까 이 순서 이게 어 이렇게 봤죠. 체력 단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책 읽기, 영상, 미팅까지는 학습이고 행동을 하고 피드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의 내공을 축적시키는 거죠. 탱커하는.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1, 1, 1이 10개 있죠. 곱하기를 다 해가지고 하면 이코는 100이 나와요. 100이 나오는데 곱하기니까 하나라도 안 하면은 답이 뭐가 나올까요? 곱하기니까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더하기 같으면 9가 나올 수 있고 8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에요. 이건 곱하기로 들어가요.
자,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체력 단련, 책 읽기, 영상, 미팅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고객 관리부터 스마트 커뮤니케이션까지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노출몰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상대가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탱커와 있는 상담이 이거예요. 사업 키우기, 시스템, 사업 균형 이런 부분들은 팔로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누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사업 키우기, 시스템 툴, 사업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담이. 초반에는 한 10년 차까지는 상담은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11년 차부터는 계속 상담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의사소통하고 자세와 자기 이미지는 내가 계속 반복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재미난 거.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라는 건 일단은 빼더라도 나도 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수단이 없다. 그래서 아메이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은 한데 스폰서한테 이야기하면은 나한테 들이댈까 싶어가지고 내 마음에는 나쁘진 않다 그냥. 100은 아닌데 한 0.00001 정도는 플러스가 있다. 그러면요 살짝 이렇게 내 혼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하고 하는 거는 내가 두려워서 못 하는데 혼자 하는 거 정도는 한번 해보는 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른인데 그렇죠. 내가 혼자 상대방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도움을 좀 받아야 돼. 좀 배워야 되고.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10가지, 12가지 중에서 6가지 하기로 했잖아요. 사업 시작 요령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자빠 가난아빠 현금 흐름 4분면 있잖아요. 다 아시죠? 왜 사업 시작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사업이라고 하는 거 항상 보면 목표가 있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메이도. 그래서 현금 흐름 4분면에 보면은 봉급자, 사업자, 그다음에 자영업 전문직 투자가 있는데 이게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파악이 될 거예요. 일하는 시간하고 돈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봉급자는요. 일할 때 들어오고 일 안 하면 안 들어와요. 근데 자영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일을 하는데 처음에 돈이 안 됩니다. 자영업은. 왜냐하면 손님들이 고객들이 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국밥집 차렸다 칠게요. 처음부터 돈 되는가요? 안 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홍보가 되고 알려져야 돈이 돼요. 돈 되다가 자영업은 내가 일하는 시간을 안 가진다. 돈 안 돼요. 샷터 뭐 닫았는데 어떻게 돈이 되겠어요? 근데 사업가는요. 처음에 돈 안 되죠. 처음에 돈 안 됩니다. 사업가도. 왜냐하면 사업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일을 해 나가려면. 근데 일하는 시간이 나중에 될 때는 돈이 되다가 일하는 시간을 안 가져도 돈이 되는 게 사업가예요. 자영업하고 다르죠. 투자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일 안 하는데 돈이 돈 벌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뒤에는 이제 사업가나 투자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후에는 내가 일하는 시간을 안 가져도 돈이 들어오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꿈이나 Y, 설레임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설레임에 해당되는 이 꿈이라는 이 원이 이렇게 큽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소득은 작은 원에 있는 거예요. 이 갭이 있죠, 갭이. 이 갭이 있어야 성공의 가장 큰 요소는요, 이 갭이래요, 갭. 결핍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있어야 내가 성공을 하려는 원동력이 되고 원천이 된답니다. 대부분의 삶은요, 꿈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데 이 꿈을 줄입니다. 어디에 줄이냐면 이 작은 내 현재 소득에 맞추는 원을 줄여요, 원을. 근데 5%는요, 소득을 키워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요. 잡을 가지고 인컴을 해서 라이프를 살죠. 그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인컴이 얼마인가를 알고 소득이 얼마인가를 알고 직업을 구하죠. 순수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결핍이라고 하는 건 성공의 원료고 꿈은 우리가 꿈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탱커와 학습을 통해서 계속 키워 나가고 95%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요. 내 소득에 맞춰서. 나중에 뒤에 소득이 안 나오면 직장이나 자영업에서 소득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PPT 안 할 때는요. 저를 찍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코로나가 되고 나서는 사진 찍는다고 바쁘신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 요령은요. 제일 처음에 스타트 사업 시작 이 사업을 아메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메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냐? 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 그림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림이 있어야 돼. 나 어떻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게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막연하더라도 좋아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과 내가 살고 싶어하는 내 삶의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라면 먹는 거 말고 난 간짜장 먹고 싶어 이런 거 그런 거에 그 꿈이 있으셔야 되고 이 꿈으로 갈 대안이 아메이 말고요. 한 하루 정도면 하루에 반나절 정도면 해도 충분할 겁니다. 하루나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소득을 벌 수 있는 최상이 얼마 정도가 될까? 내가 돈이 좀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자영업을 차린다 칠게요. 자영업을 차렸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도 확실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차리잖아요. 프랜차이즈 차리는 것도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 얼마일까? 내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나? 아니면 내가 그 인맥이 넓나? 아니면은 집에서 받은 뭐 상속된 돈이 있나? 뭐 이런 거 다 따져 보셔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대안을 먼저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아메를 알기 전에. 그래서 그게 있다면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이 주말에. 없으면 없으면요. 그러면 이제 아메이는 대안이 될 건가를 알아보셔야 되죠. 그냥 내 지금 모시고 온 스폰서 있잖아요. 스폰서가 가자 하자 아메이 같은 게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지만은 알아보는 건 내가 알아봐야 돼. 모든 세상의 모든 일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합니다. 네가 이거 하라 해갖고 내가 했잖아. 이것도 네가 하라 했는데 내가 할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른이지. 자꾸 남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그러면 대안이 되는가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검토도 해야 되고요, 검증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안 거치면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대부분이 이 과정을 안 거친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확신, 신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거치는 건요 처음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뒤에도 이제 저 전철님도 그렇고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보면은 골프 칠 때요 프로도 마찬가지고 아마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다가 잘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레슨 받고 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리킨 줄 아세요? 골프 같은 그립 잡는 거, 그다음에 백스윙 하는 거, 그다음에 치고 나서 팔로 스루 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 뭐 그 그 뭐 난이도가 높은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게 뭐냐면 회사 알아봐야 되죠. 제품 알아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 같이 하는 사람들도 알아봐야 돼요. 연령대가 어떤지. 그다음에 진짜 돈독에 올라서 눈이 벌게져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상을 추구하고 삶을 좀 더 낫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 좀 봐야 돼요. 보너스 플랜도 봐야 되죠. 우리가 뭐 많이 준다 하고 그냥 노력순이다 선착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제대로 맞는지도 내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만 들어서 될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 아메이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할 것 같으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나한테 유리한 거죠. 그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트렌드에 맞는가. 이게 헬스와 뷰티 이런 트렌드가 맞는가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회사는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 회사 가보셔도 돼요. 정 의심스러운 회사가 있나 있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가보셔도 돼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제품 한번 소비해 보시면 되죠. 어쨌든 생필품이니까 내가 그냥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제품을 쓰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팅을 와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2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남녀노소가 다 있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내 주변에도 있는 연령대를 누구를 초대할 수 있는지 연령대가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너스는 이제 3% 해보시면 됩니다. 진짜 돈을 주는지.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땀이 시작하고 3%가 딱 됐을 때요. 그때 이제 통장을 확인했었으니까 지금이 한 4년, 5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통장에 이제 농협이었습니다. 농협 그 자동 인출기에 통장을 딱 넣었어요. 찌리리리릭 찌리리릭 찌리리 해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딱 나오는 거딱 봤는데 한국 가면 1600 얼마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신기한 거 있죠. 이래 한참 보고 있었어요. 한참. 야, 진짜 소비하고 제품 소비할 사람들 조금 알렸는데 돈이 들어오네. 이게 그 자체가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3% 한번 경험해 보신 거하고 안 해보신 거 차이가 나요. 예, 진짜 들어오. 이게 그러면 이게 만 원이
1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더라고. 그다음에 시스템은 이런 CLC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이런 거. 그다음에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지금도 이제 2024 트렌드 코리아가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분초 사회니 아니면은 뭐 육각형 인간이니 그다음에 뭐 도파민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내가 확신이 좀 들어야 돼요.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게 좀 많이 비전이 있다라는 확신이 좀 들어요. 확신이 들었을 때 결단을 하는 거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내가 운동화 신고 바로 친구야 내가 다 알아봤는데 하자. 니 내 못 믿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아미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또 정해야 되고 내가 잘 못 정해야겠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정하면 돼요. 스폰서하고. 그다음에 어떤 핀에 가고 싶은지. 난 일단 1차적으로는 뭐 그 기간은 내가 잘 모르겠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아미를 통해서 한 100만 원 정도만 내가 벌어봤으면 좋겠다. 뭐 욕심으로 치면 한 3년 안에 100만 원 벌 수 있겠는데 너무 과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가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는 충분하다. 아니 3년 아니고 1년이면은 될 것 같다. 니는 뭐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인맥도 많으니까 될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가이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 해야 되냐면 리스트를 작성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시스템을 좀 들었으니까 내가 해야 될 리스트. 그다음에 좀 유보하거나 아니면은 잠깐 유보하는 리스트, 아예 안 하는 리스트 뭐 이런 것들 잡아야 돼요. 넷플릭스를 내가 새벽 2시까지는 봤는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그걸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도 들어가요, 여기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두 리스트, 돈트 리스트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나의 시간 투자를 정해서 스폰서 시간 확보하기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럼 좋다. 내가 아메이를 한다고 해도 내가 일상에 돌아가야 될 일상에 내가 움직여야 될 시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들 중에서 요 시간만큼은 내가 아메이에 좀 아메이 투자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야 되겠다. 이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스폰서가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해야 되겠죠. 본인 삶이 있으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나도 직장 다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뽑아놓고 우선은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할게라는 걸 정하셔서 그걸 가지고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면서 스폰서의 그 시간 내가 지금 뺄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스폰서도 그 시간을 참고해서 알고 그 시간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스폰서의 시간을 내가 뺏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상담을 통해서 리스트를 정하고 시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고 대가 지불에 대한 거를 내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하죠. 홈미팅도 오픈하고 그다음에 탱코화도 하고 그다음에 학습도 하고 초대도 이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에서부터 시간 계획까지를 다 빼버리고 오늘 수료하니까는 수료증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그러면 아멘 하면 되나? 해볼까? 그만 싫마.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 같으면은 누구나 다 벌써 지금 다 다이아몬드 됐죠, 그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빠뜨리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가시면서 이걸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작 요령은요 아주 기본적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상식적이죠. 상식적인 거예요. 그 리더님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이 아이템이 맞는지 다 알아보고 그다음에 돈이 얼마나 벌어질 건지 그래서 내가 시간 투자를 얼마를 해서 인컴이 얼마 들어올 건지 이거를 다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아메이는 하려고 하니까 아메이가 뭐가 뭔지 모르고 자꾸 할 일이 많아진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꿈 가꾸기. 꿈입니다. 꿈. 2024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은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초사회 호모 프롬프트, 그다음에 육각형 인간 버라이어티, 그다음에 도파민, 요즘 남편 없던 아빠, 그다음에 스피노프 프로젝트 디토 소비, 그다음에 리퀴드 폴리탄, 돌봄 경제 이래가 10가지를 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리듬들이 이건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비즈니스에 참고하시고 싶다 하면은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보면요 3번에 육각형 인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MZ 세대들 같은 젊은 친구들 육각형 인간 유튜브에도 육각형 인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거를요 육각형 인간이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 자는 육각형이다, 자는 오각형이다, 쟤는 사각형이다 이렇게 서열을 매긴대요.
그러니까 이 근간에 깔려 있는 건 뭐가 근간에 깔려 있냐면 이 배경은 요 밑에 달려보면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악화된 것 그리고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남과의 비교가 너무 쉬워졌다는 것을 꼽힌다. 무슨 말이냐? 젊은 층들이 지금 20대, 30대, 40대가 계층 이동할 수 있는 수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좀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 있잖아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다 보니까 외모, 집안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걸 넣어놓은 거예요. 저기서 그냥 내가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사회를 지금 지배적으로 갖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메이는 팔각형인가요? 육으로 안 됩니다. 돈, 시간, 가정, 친구, 건강, 취미,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나눔 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라이프스타일이 제일 안쪽이 중심이 이제 제로라 치고 제일 끝에가 10이라고 치면은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냥 나는 내가 돈으로 치면은 지금 내 나이에 어느 정도 이 한 5점 뭐 8점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 가정에 다 한번 동그라미 매겨보세요. 매겨서 자기의 그 선을 그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보시면 그래야 내가 나의 현주소를 알아야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돈은 한 어느 정도면 내 삶에 좋고 행복할지도 상상해 보세요. 그다음에 시간은, 그다음에 가정은 어땠으면 좋겠다. 친구 관계는, 건강은, 취미는, 사회적인 지위는, 그다음에 주변의 나눔이나 이런 거는. 저도 요즘 이제 지난달부터 보면은 저도 골프 이제 몸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회장배나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찬조 뭐 이런 게 떠요. 뜨면은 그걸 이렇게 좀 내고 싶은데 마음은 남들 내는 금액 한번 보고 나도 그거 맞춰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어떨 때는 아 바빠서 못 간다 할까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내가 시간 내서 즐겨서 이렇게 찬조도 하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려면 어느 정도 돈이 되면 되겠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면 되겠다. 이거를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돈만 가지고 아니라 시간은 나는 어느 정도 났으면 좋겠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지금부터의 나의 삶에 100살까지 살 건데 그런 걸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막연하죠. 그게. 그죠? 막연하실 겁니다. 지금 춤 들으시는 리듬들도 많이 계신데 아주 막연하실 거예요. 막연한데 꿈을 어떻게 꾸면 되시냐면 내가 복권에 1등 당첨된 것처럼 이렇게 육사와 영화 아시죠? 예, 육사에서 막 그 얼마나 그 군바리들이 북한 놈들하고 같이 북한 분들하고 같이 막 설레가지고 그죠? 예, 복권 종이 그 한 장 가지고 막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좀 여유가 있었으면은 입교하신 분들한테는 복권 하나씩 탁 나눠드리면서 탁 이거 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유가 없어요. 저도 지금 너무 막혔어요. 34억이나 100억 정도 당첨됐다는 생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꿈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 이렇게 이런 돈 100억 정도 내가 당첨되면 나 이렇게 살 거야라는 거를 딱 적어보시라. 그게 꿈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요 그냥 내 머릿속에 상상하지 말고요 이렇게 꿈노트 같은 데를 별도로 만드셔가지고 꿈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아주 유치하죠. 그죠? 심정이 유치하시죠. 그죠? 그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꿈을 내가 적으라고 하면 아이고 지금 나이가 내가 몇 갠데 지금 이걸 적으려면은 내 나이만큼 적을래도 시간이 하루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도 적어보세요. 예. 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꿈을 달성하는 과정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면은 그걸 이제 목표로 적어요. 목표를 잡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집에 냉장고를 좀 바꾸고 싶어. 한 300만 원 들어간다고 얼마 정도 합니까, 요새? 냉장 한 500 들어간다 칠게요. 그냥 AI 냉장고 1,000만 원짜리를 하나 바꾸고 싶어. 근데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많이 없어. 근데 그거를 내년 12월에는 바꾸고 싶어. 그럼 내년 12월이니까 목표가 생겼죠. 계획을 세웁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야 되니까는 외식을 한 번으로 줄이고 소고기는 돼지고기로 낮추고 남편 담배는 일단은 잘라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한 달에 들어오는 소득이 내가 지출돼 나가는 거를 모아보니까 아 이거면 되겠다라는 게 섰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겠죠. 실행에 옮기는데 소고기에서 돼지고기 낮추니까 아 뭔가 먹는 게 좀 내가 우울하고 좀 그래요. 계속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죠. 소고기가 어디고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 돈이 모여서 냉장고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꿈에다가 마감 시간을 정하면은 그게 목표가 되고요. 그다음 목표에다가 내가 학습을 통해서 탱코와의 학습 있죠? 상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내가 세웠던 계획이 될 것 같다라는 게 되어야 행동을 움직이죠. 될 것 같아요. 그 될 것 같은 행동을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할 수 있는 환경 안에 내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내가 넷플릭스하고 리모컨 가지고 내가 그걸 반복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냐? 아니면 이런 미팅 장소에 오고 홈미팅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반복된 환경을 만들 거냐라는 거는 나의 선택인데, 그래서 그 반복된 거를 많이 만들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성취와 꿈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김치 냉장고, 에어컨, TV 막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편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순서로 가서 과정이 됩니다. 그 꿈 설정하기는요. 미래에 원하는 모습을 먼저 상상하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래요. 미래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삶이 되고 싶어, 이런 인물이 되고 싶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다음에 가보고 싶은 거, 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하려고 하니까 내 혼자 상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영상도 보고, 그다음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강연도 들으러 가보고, 그다음에 이런 세미나장도 와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고 하면서 나의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작은 꿈부터 큰 꿈까지 다 정해야 돼요. 자, 회피 동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벗어나고 싶은 거를 회피 동기라 칩니다. 접근 동기는 내가 동경하고 싶은 삶, 나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나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거. 그래서 회피 동기는 뭘까요? 카드 빚, 대출 이자, 뭐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 매달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 접근 동기는요. 뭐 추운 날에는 따뜻한 나라 가서 살고 싶고, 더운 날에는 시원한 나라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라이프스타일 되겠죠, 그죠? 나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거, 그런 거를 꿈꿔보시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 혼자 꾸는 게 아닙니다. 네 꿈이 뭐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물었죠. 대통령열 찌라라나 뭐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 꿈 말고 꿈을 배우셔야 돼요. 꿈을 이루는 방법을 배우고 글로 쓰고 말하고 시각화하셔야 됩니다. 왜 글로 쓰고 말하고 시각화할까요? 우리는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까먹어요. 살아가면서 바쁘고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많이 까먹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의지가 의지 박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게 내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이 그만큼 바빠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물지도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한번 배워보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물지도를 꾸미고 이런 방법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홈미팅이나 스폰서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받으시면 되니까 꿈을 먼저 가꾸어 나가셔야 돼요. 가꾸기입니다, 말 그대로. 꿈꾸기가 아니고. 그래서 꿈을 갖고 나가시고, 꿈을 갖고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라는 거는 뭐예요? 마감 시한을 정한 거라고 합니다.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아세요? 목적과 목표의 차이. 같은 집안 사람인가? 그죠? 목 돌림인가? 자, 목적은요,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그러니까 Y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유, 꿈도 해당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된다라는 게 되고,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인 대상. 자, 사격장의 관역, 그다음에 레이싱의 결승선, 그다음에 축구의 골대처럼 도달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꼬마가, 이게 이제 PPT로 넘어가면서 이게 깨지는 모양이네요.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라고 물었어요. 그 아이가 물자 이제 의사가 되겠다는 것은 목표. 그 왜 의사가 되고 싶냐 물어보니까 돈이 많이 버니까 왜 돈을 많이 벌고 싶냐 하니까는 과자를 많이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과자를 많이 사 먹는다라는 것도 목표래요.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을까? 과자가 맛있으니까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맛있는 거를 제공하고 싶어서, 나라는 거잖아. 나죠. 목적은요, 나의 삶을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목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내 삶의 인생의 전부야, 아메이에서 브론즈 필드가 전부야, 이게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그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게 꿈이죠. 그걸 가기 위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도 되고 브론즈 필드도 되고 그다음에 SP도 되고 파운더스 PT도 되고 에메랄드도 가고, 이거는 목표죠. 구체적인 대상, 도달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도달하는 대상, 이해가 되세요? 구체적으로 목표는요, 도달하는 대상이 됩니다.
목표는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달성하려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는요, 많습니다. 스마트 버킷리스트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유튜브 보면 많아요. 네이버에 보면 많고. 다 알지만 잘 안 하죠. 보면 뭐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측정할 수 있는 거에 해야 되고 성취할 수 있는 거 현실적인 내용 기한이 정해진 목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요 잘 못 세우잖아요. 저도 제가 저희 파트너들 보고 목표 세워가지고 상담합시다 해보면요 목표를 잘 못 세워요. 목표 세우는 방법도 아셔야 돼. 그러니까 탱커의 학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만다라트나 이런 거 새해 되면 항상 이런 거 보시잖아요. 새해 보는데 아 작년에도 봤는데 올해 또 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 이런 거 많이 하죠. 아메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목표 세우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선목표 후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메이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잘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올 회계연도에 어떤 목표를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이제 9월부터 아메이 회계연도는 아세요? 우리 한국은 원래 1년부터 12월까지가 1년이잖아요. 아메이는 9월부터 8월까지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1년에 대한 목표도 잡으시고 내년에 목표 잡으시고 또 뭐 리더십 여행이라든가 이런 리더십 여행 이런 거 목표를 잡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갖고 행동을 해야 다양한 방법들을 궁리할 수 있다. 저는 제가 이제 골프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여기가 그린입니다. 여기가 그린 거 방향이 여기서 일로 정해져야 되죠. 그럼 여기서 저까지 거리가 50m를 칠게요. 50m 같으면요. 50m 보낼 수 있는 채는 여러 종류의 채가 있어요. 그죠? 뭐 70m 보내는 거를 4분의 3 스윙해도 되고 100m 보내는 거를 뭐 4분의 2 스윙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방향이 정해지고 내가 거리하고 이런 걸 내가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방법들에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방향도 안 정해졌는데 탱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목표가 정해져야 돼. 그래서 목표는 반드시 상위 PT 또는 파운더스 PT 이상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세워 나가셔야 돼요. 내 혼자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목표를 딱 세운 거를 이게 맞나 안 맞나 방향이 정조준 되었나 안 됐나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요. 단기 목표는 자연스럽게 나와져요. 우리가 단기 1년, 중기 뭐 3년에서 5년, 장기 10년 이러잖아요. 10년 목표를 어떻게 지금 세웁니까? 잘 모르는데. 그죠? 1년 목표도 지금 안 세워가 있는데 10년 목표를 어떻게 세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 중기 한 3년 뒤에 이런 목표라든가 아니면 내년의 목표 내년에 나는 파운더스 PT 되고 싶어 아니면 여행을 가고 싶어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런 걸 세우시면 내 혼자 그냥 세운 게 아니라요. 상담을 하셔야 돼요. 상담을 하시다 보면 아 리더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한 달 정도만 더 빠삭 우리가 열심히 해보면 연말 보너스가 500이 더 나온다. 이런 목표가 나올 수 있어요. 리더님 그냥 파운더스 PT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PB 정도에서 조금만 더 하시면 내년에 여행 가고 연말 보너스까지 다 치면은 내년에 여행을 제외하고도 연소득이 한 6천만 원 되겠네요. 이런 거는요 상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쪼개고 뒤로 가다 보니까 3개월 안에 내가 뭘 목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달에는 내가 뭘 목표로 해야 되고 그 이달에 내가 목표가 뭐 사업 설명 10명을 한다든지 데모를 20명 한다든지 이런 아주 하루에 그 단기 목표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나와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못해도 한 내년 정도의 목표 정도 내년에 뭐 여행에 대한 목표라든가 이런 걸 잡으셔야 돼요. 그런 거를 내가 잡았을 때 역으로 계산해 나가면 지금 이달에 해야 될 것들이 나와지면 그거는요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거 해서 이거 내가 이달에 한 거 모여서 조금 한 거 모여가지고 내년에 여행 갈 수 있고 연봉 6천 된다면 괜찮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게 그냥 단순하게 목표 세우기 해갖고 스마트하게 목표 세워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상담을 통해서 목표가 조율돼야 돼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내년에 그 에메랄드 가고 싶어요. 아, 리더님 에메랄드는 한 3년 뒤로 하고 우리가 내년에는 세레그 브론즈 빌더를 탄탄하게 만드는 그래서 SP나 PT 정도 우리를 달성하는 세레그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갑시다. 이런 상담이 돼야 된다고. 근데 상담을 하려니까는 쪽팔리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가 안 맞는 것도 모르겠고 스폰서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쿠사리 들으면 있잖아. 서울 리더들 계시면은 쿠사리란 뭐 내부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스폰서하고 상담해가지고 이렇게 풀어 나가셔야 돼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혼자 해가지고요. 아주 작은 글씨에 적어놓고 호주머니 딱 넣어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표는. 예. 세운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서 정리하고 시각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잊어먹을 때마다 그걸 보고 계속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궁리하고 궁리를 해야 행동에 나갈 수 있는 요래 하면 될 것 같다. 요래 하면 될 것 같다. 이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셔야 돼요. 자, 이제 1번, 2번, 3번에 가장 크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업 시작 요령, 그다음 꿈 가꾸기, 목표 설정의 핵심은 꿈입니다. 꿈.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져야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 돈이 들어오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정해서 사는 게 성공자들이 사는 삶.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뭐 그냥 하다 보니까는 뭐 왜 건축을 선택하게 됐어요? 뭐 하다 보니 그래 됐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죠. 저는 제가 원래는 수학이나 체육 교사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제 건축이 직업 선교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저 이제 건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선교로 나가기 전에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로는 못 나가고 어쨌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내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는 소득이 들어오는 직업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도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아메이가 수단이 되고 아메이에 대한 확신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아메이는 이제 명단 작성이 필요합니다. 명단 양식을 기초로 작성하셔야 돼요. 기초로. 그래서 모든 사업의 대상은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적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메이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명단이 있어요.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핸드폰에 다 있지 뭐 안 됩니다. 적으세요.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적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세수하는 인간, 머리 감는 인간, 밥 먹고 나면 양치하는 인간 이런 사람들 다 적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가볍게 그냥 쫙 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적으려니까는 그게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생필품을 쓰는 사람들을 명단 양식을 가지고 적어 나가는데 그룹핑을 하시면서 적으면 좋아요. 그래서 본가, 처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후배, 선배 다 되겠죠, 그죠? 직장, 그다음에 동호회, 집 주변에 또 내가 이용하는 뭐 세탁소라든가 미장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데 다 전부 다 쫙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적어 놓으시고 나면요. 우리 특히 이제 뭐 대학교 친구나 이래 되면은 뭐 막 적잖아요. 적은 사람들 가지고 그냥 쭉 적어 나가다 보면 걔 때문에 또 같이 놀았던 친구가 또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름은 생각이 안 나. 그럴 수 있잖아요. 별명은 생각나는 친구도 많잖아요. 단추, 눈 작은 애, 칼집, 눈 작은 애. 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이렇게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칼집이라고. 야, 니 칼집 연락처 하나? 뭐 이렇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명단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그룹핑을 하셔야 돼요. 명단을. 그룹 안 하고 내가 생각나는 것도 뚝 적어 나가시는 것보다는 그룹핑하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그룹핑하면 선별 기준이 있어요. 이 선별 기준을 가지고 한 30명 정도를 우선 정해가지고 스폰서하고 상담을 통해서 계속 상담이 나옵니다. 사업에 대한 확신과 제품에 대한 학습이 커지면서 명단은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지금 내가 명단이 얼마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조금 내 주변에 이야기해가지고 해 나가잖아요. 왜 명단이 없냐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저한테 이야기가 자가 나한테 뭐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을 통해서 미팅을 나오시면서 보시면 이게 저한테도 필요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그때는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명단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명단 작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편안하게 우선에 한번 적어보시고 그거를 이런 양식 있잖아요. 뭐 서점에 나와 있고 비즈니스 핸드북에도 보면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파일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 관계, 직장, 전화 이렇게 해서 상중하 3점, 2점, 1점을 나눠가지고 긍정적, 꿈, 목표, 경제 능력, 뭐 사회적, 인격적 이런 것들을 해서 합계 점수를 매고 보세요. 매겨 보시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메이를 들을 확률도 많고 제품을 쓸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아주 힘든 사람부터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 나가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교육장이나 홈미팅이나 아니면은 직접 내가 사업 설명을 했는데 뭐 반응이 어땠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적고 나면은요, 이 적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만남과 초대하기 전에 전화를 좀 해야 되겠죠.
아주 2년, 3년 뭐 연락 안 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만나가지고 아메 하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전화도 하셔야 돼요. 전화를 먼저 하셔가지고 통화는 한 2, 3분 내에 간단하게 정도. 뭐 전화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막 이만큼 흥분 애가 있는데 걔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대놓고 전화로 한 30분 동안 이야기하면은 뭐라겠어요. 다시는 전화 안 받는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냥 2, 3분 간단하게 안부 전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OR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패밀리, 아쿠페이션,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메시지나 뭐니 해서 이렇게 폼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가족, 그다음에 어, 직업, 그다음에 취미 활동, 그다음에 요즘 경제 상태는 어떻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해 나가는 게 예전에 그 어머니 좀 편찮으셨는데 요즘 괜찮으셨나? 뭐 아직까지 뭐 정정하시나 뭐 이렇게 물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전에 물어낸 게 W 날씨가 있어요. 날씨는요 이게 예스 화법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예스 화법 뭐냐면요 내가 말을 노 할 때 하고 예스 할 때 하고 내 세포가 문이 열리고 닫힘이 있어요. 예스는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야 오늘 날씨 춥다. 아 많이 춥지. 이거는 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하고 나서 안부를 물어나는 가족의 안부를 물으면 내가 오픈 마인드가 돼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직장에 대해서나 취미에 대해서 물어 나가는 거예요. 직장은 뭐예요? 대부분의 직장은 힘들죠. 다 괜찮으세요? 대부분의 직장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물어 나가는 건 현실적금의 밑밥이 깔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은 야 뭐 스킬을 가리키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김인찬 리더님이 필요해요. 제가 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데 저는 제가 김인찬 리더님을 몰라요. 근데 김인찬 리더님을 아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 할게요? 야, 그 김인찬 씨 좀 한 만날 수 있게 자리 한번 만들어 둬. 왜냐면 난 내가 사업을 이 사람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를 만들어 나가자. 인위적, 다 사업은 인위적입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하시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도 필요한 제품이나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ORM에 대해서 하시고 메시지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다 보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하셔야 되겠죠. 잘 있나? 안 되겠죠? 요즘 어떤 너? 뭐 이렇게 탁 이제 약간 솔톤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어. 목소리도 속도도 좀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직업 묻는데 대놔놓고 너 회사도 힘들지? 이러면 안 되고 대부분 다 힘들데 너는 괜찮나?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낫죠. 음. 전화를 먼저 하시고 만남과 초대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만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잠깐만 보자 해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만남과 초대는요. 아메이 사업은 만남과 초대 횟수에 따라서 성장이 비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화투장 뒤집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많이 만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는 거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이 사람 한 사람 만날 건데 이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아미 이야기하면 반응은 한 가지잖아요. 근데 만나기 전에 내가 반응의 경우의 수를 100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야가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저런 말 하면 어쩌노 이런 걸 막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섣불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더 초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요 가볍게 만나가지고 초대해 보시면 돼요. 우선에 선정한 명단들 있죠. 그 명단들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시도를 하시고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상대방이 지금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돈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죠. 나는 내가 암에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여차하면 사업 설명할 거라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네가 플랫폼 하나 이라고 이제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 말을 안 들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가 안 들어. 애들은 요즘 뭐 어떻게 키울 거야? 계획은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건강은 뭐 아픈 데는 없나?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제품 쓰고 싶은 사람, 사업해봤던 사람, 뭐 무언가 사업을 찾고 있는 사람, 지인이 뭐 사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제품 찾고 있는 뭐 나오는 거예요. 너 아메 이러면은 내가 아메 이야기하면 자가 뭐랄까 이거보다 내가 아메 한다 툭 터뜨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쓰고 있는데라든가 안 그래도 내가 우리 와이프가 뭐 아메 알아본다고 책을 하나 읽고 있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아메를 이야기했을 때 나오지 내가 이야기 안 하고 있는 데서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했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초대 횟수를 많이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당당하게 전하기. 근데 이게 중요해요. 단답형보다는 열린 질문이 중요합니다.
피라미드 아이가 이러잖아요. 아니면 다단계 아이가 이러잖아요. 그럼 뭐래요? 아니다. 이건 단답형. 야, 아메 그 다단계 아니야? 이러면은 이 다단계가 뭐라고 생각해? 다단계가 나쁜 건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말을 하게끔 그래 말을 하게끔 해야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아이가 아메이가 피해를 준다는 게 어떤 피해를 주변에 입은 사람들 혹시 들은 적 있나? 본 사람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피해 안 준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단답형보다 열린 질문을 해야 나도 내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다음에 상대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주기, 뭐 보여주기. 보여주기가 뭘까요? 내가요, 내가 아는 지인을 내가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암회하는 김세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람을 알고 있죠. 내가 말로만 계속 해가지고요, 암회인은 59년도에 리치하고 칼렌보그하고 이래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 말이 들리겠어요? 저는 그 공대 건축가 출신의 애인데 그 말이 들리겠어요? 자료가 있어야 돼. 영상을 보여주셔야 돼. 기사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근거된 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가야 이 사람이 신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료를 준비하고 하셔야 돼. 얘한테는 내가 기본적인 걸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실 점검이나 뭐 와이아메이나 뭐 연결 공유 플랫폼 마케팅이라든가 수익 구조라든가 뭐 데모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를 해서 가셔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미는. 그래서 보여주고 나서 만난 거 초대할 때 스폰서의 만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ABC, AP 각 지역에 있는 AP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세미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이 사람의 니즈를 내가 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는 미팅을 할 거잖아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암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의 본인의 표현을 한 거지. 그게 김세칠한테 야 김세칠 너에 대해서 거절해 이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아메이의 기준으로는 나는 아메이는 아니야 이거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서 그냥 뭐 말 안 해보고 선입견 가지고 행동하면 저래 됩니다. 그죠? 만난 건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사업 설명. 예, 웃고 즐기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사업 설명. 꿈의 실현 도구로서 아메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보여주기입니다. 그죠? 예. 네가 어떻게 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미 플랫폼 비즈니스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게 사업 설명의 가장 기본이겠죠. 그게 사업 성장의 키입니다. 그래서 쇼더 플랜이라고 우리가 STP라고 하는데 쇼텐 투 스폰서링을 하든지 아니면 3개월에 100회 쇼더 플랜을 도전해 보시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 수치가 왜 나왔을까요? 아메 30년 넘게 그다음에 글로벌 아메 65년에 보니까 통계를 내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신 분들이 대충 보면은 1년 반 만에 가신 분도 있고 2년에 가신 분도 있고 뭐 3년에 가신 분도 있고 5년에 가신 분도 있고 10년에 가신 분도 있고 뭐 20년에 가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분포도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분포도가 제일 많이 있었던 분들이 2년에서 5년의 인원수가 제일 많더라 이거예요. 2년에서 5년 동안. 그래서 그 2년에서 5년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했냐 보니까 한 달에 못해도 10명 정도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10명 정도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나니까 두세 명 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 그래서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그 두세 명한테 스폰서링을 한다. 6번 다음에 나오는 2부 시간에 배울 팔로 수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에 조인이 되고 파트너가 되어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다라고 하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과학에서 나온 거지 그냥 이마에 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빨리 가신 분들을 보니까 3개월 해가지고 100회 쇼드 플랜을 하루에 한 명씩 사업 설명을 하는 거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STP를 해가지고 플랜으로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피플 스폰서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데모를 보여주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3개월에 한 100회 정도 쇼드 플랜을 해보는데 있는 그대로의 플랜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아는 부분을만 가지고 풀어놔두면 그 사람이요. 그거 미국에 있긴 있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야기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걸 과장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메가3 뭐 마음 낳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내가 막 내가 말을 이기고 싶으니까. 예, 그래서 막 오바되고 과장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딱 보여주는데 내가 아는 만큼만 보여주고 모르는 거는 아,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이야기해 줄게. 이러면서 다음에 또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사업 설명은 나의 열정을 키우는 도구가 됩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를 하시면 무슨 말이냐? 사업 설명을 하면은요, 현실 점검을 하죠. 나의 와의 아메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현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익 구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메이의 비전과 가치를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3개월에 100번을 사업 설명했다. 누가 100번 들었어요? 내가 100번 들었죠. 내가 말하니까. 내가 나의 와의 아메이를 내가 100번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가장 그 사업 설명은요, 나의 열정을 키우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사업 설명 안 하고 입을 꾹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나의 비전을. 그죠? 그러니까 사업 설명은 나의 열정을 키우는 가장 큰 도구고, 한 달에 한 10번 지속적으로 6개월 정도 하면요, 한 3, 4명 정도 파트너가 생깁니다. 이거는 반드시 생깁니다. 6개월 동안에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6개월 정도 하시면, 그래서 3, 4명이 나오면 그분들을 데리고 파운더스, 브론즈 빌더를 또 도전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준비는요, 상대의 직업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 사업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그까지는 잘 못해. 그래서 우리가 홈미팅에서 배우고 홈미팅에서 트레이닝 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이 사람은요, 나이가 지금 30 중반인데 직업은 뭐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고, 애가 지금 뭐 이런데, 이런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상담도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부들한테는 한 SP 정도에서 PT 정도 사업 설명까지밖에 안 합니다. 필드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파운더스 PT에서만 에메랄드 정도?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풀 플래너를 다 보여줍니다. 그냥 빅 보너스까지 돼가지고 싹 다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분한테 맞춰서 우리가 좀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그 마크 해놨지만 상대의 말을 많이 들어야 가능합니다. 상대 말을 많이 들어야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업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와요. 네, 자료와 카탈로그는 항상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세는요, 사업가다운 자세. 그렇다고 뭐 옷을 막 내가 과하게 옷을 부담스럽게 사서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뭐 평상시에 입었던 청바지나 이런 걸 입고 갔었다 치면 좀 복장을 그래도 내가 예의를 단정히 갖추고 딱, 야, 오늘 왜 이러노? 뭐 이런 정도. 내가 너한테 예를 갖추고 이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 비즈니스가 나한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한테도 중요하길 바라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장을 갖췄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해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노예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회 사업 설명을 한댔지 않습니까? 100회 사업 설명을 하면은 다이아몬드로 간대요. 어떤 사람은요, 한 10명 정도 하는데 한 명도 예스가 없었다 칠게요. 한 명도. 그러니까 아, 나는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96번의 노를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말이잖아. 아, 94번. 그죠? 그러니까 10번이니까 나머지 이제 84번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빨리 노를 받으려고 사업 설명. 그래서 주의사항은요, 긴 사업 설명보다는 시간과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시간. 그럼 이제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 시간이 얼마큼 돼?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보고 거기에 맞게끔 20분짜리 하든지, 아니면 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사업 설명은 다음에 하고 그냥 친분을 쌓고 다음 약속을 잡는 게 더 낫고, 억지로 내가 사업 설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10분이 됐는데 30분째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익 구조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지금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년아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은 다음부터 전화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과 시간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전화로는 사업 설명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미팅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부 중심의 사업 설명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항상 보면 집안에는 보면 키맨이 있어요. 그분이 남편이든 와이프든 둘 중에 한 분이 키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맨이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들을 게 필요해요. 예, 그런 게 필요하고요. FORM에 의거해서 1대1 원칙의 사업 설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상황을 좀 많이 파악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면은요, 뭐 이런 순서겠죠. Why 아메이, 나는 내가 아메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뭐 딱 있습니다. 그냥 딱 이 사람이 제 친구다. 그러면 나는 있잖아. 내가 옛날에 아메이를
피라미드고 그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맥이 넓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알았는데 내가 조금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 아미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미를 듣고 조금 알아봤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려고 한다. 요거 딱 하시면요. 얘가 이제 피라미드 아이가 이 말 못하겠죠. 그죠? 하다가 그만둔 사람 많다는데 말 못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생각들을 나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걸 한 2, 3분 만에 그냥 한번 딱 말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의 현실 점검 그리고 나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냐면 뭐 애가 지금 둘인데 지금 들어오는 인컴 대비해 가지고 나갈 때 보면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45세 아니면 한 50대 가지고는 내가 이 그다음부터 생활에 대한 거 답이 내가 없어서 다른 추가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하기에는 좀 버겁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를 좀 알아봤다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그래서 회사와 제품은 카탈로그하고 기사 자료와 영상 그다음에 제품 데모 이런 걸 좀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요거 뭐 회사와 제품 보여주는데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데모도 저는 사업 설명할 때요. LOC 데모 먼저 하고 그래서 안에 가져손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 탁 놓고 자 20분 뒤에 맛을 보여줄게. 그래놓고 이제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군기를 못 떼요. 20분 뒤에 마술이 궁금해서. 그래서 짝 짜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아이템으로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끝내는 거예요. 수익 구조하고 비전과 꿈터치. 자, 노력순이라는 거, 그 다음에 브론즈 빌더, 대상에 맞는 소득을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트렌드와 향후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렌드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요, 소비자도 많이 생기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생기고, 빅 비즈니스로 또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100명 해가지고 3명만 있어도 어때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파트너가 되고, 파운더스 PT 이상의 핀이 가시면, 파운더스 에메랄드인 거예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면 연봉이 1억인데. 지금 연봉 1억이 그 뭐 작은 돈 아니잖아요. 아미에서 자꾸 이제 빅 보너스, 김창훈 리더님이 빅 보너스 빅 보너스 하니까 뭐, 매덕 하니까는, 이게 이제 150 버나 이러지만, 150을 인쇄 소득으로 버는 150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런 사업 설명에 기본적인 흐름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하시다 보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했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냥 S나 A, B, 1, 1, 2 정도만 하고 사업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현실 점검만 해놔놓고 사업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닙니다. 사업 설명은요. 반드시 수익 구조와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후 미팅까지의 약속을 잡는 거. 약속이 안 잡힌다. 그러면 그 집에서 만약에 사업 설명한다 치면 그 집에다가 뭘 하더라 놔두놓고 오라잖아요. 어떤 분은 뭐 흙띠를 놔두놓고 오시는 분이 있었다더라고. 예전에 초창기에. 초창기에. 그리고 요즘은요. 이게 유튜브도 많이 발달돼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굉장히 거절을 많이 했는데도 내가 그냥 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가가지고 다시 또 들어봐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전장에 나가 있는 막 이게 피를 토하는 그런 장군처럼 요즘은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그러면요 그냥 그 사람은 제껴놓고 다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면은 혹시 아메이 쓰세요 써보셨어요 쓰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아 네 아메이 써봤는데 아니면 쓰고 있는데 뭐 책 하나 갖다 주세요 이런 사람 많아요 요즘은 그죠? 그래서 가볍게 하시면 될 거라 생각해요. 요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저는 마치도록 할게요.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토익 만점을 받을 거야. 올해 안에 무조건 살을 빼야지. 물론 계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꿈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아니,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사실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조언이지만 아무도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는 않죠. 앞에서 살펴본 이번에는 반드시 토익 만점을 받을 거야 라는 계획보다는 매일매일 영어 단어를 30개씩 외우겠어 라는 계획이 훨씬 더 구체적이죠.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안에 5kg을 감량하겠어 라는 목표보다는 매일 저녁 7시에 운동장 10바퀴를 뛰겠어 라는 목표가 더 와닿게 되죠. 이렇게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목표는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작심삼일과 멀어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기만 하면 될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킬 수 없는 목표를 계획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지만 금방 식어버려 번아웃에 빠지게 하기 쉽습니다. 만약 마음이 흔들리고 제대로 집중할 수 없다면 실현 가능하고도 한 줄로 정리된 목표가 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된 목표를 종이에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보세요. 그 한 줄을 볼 때마다 내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목표는 목표다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심을 잡을 만한 문구가 없거든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1년 이후에 목표를 세우는 것은 지양하고 1년, 6개월, 주, 하루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책,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의 저자이면서 연간 수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스노우폭스 대표 김승호 회장도 목표 설정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당장 목표를 계획해보세요. 조금씩 목표를 달성해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세요. 성취감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밥 꼭 챙겨 먹기처럼 사소한 목표부터 실천해보세요. 터닝포인트 구독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냥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세우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입교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책 읽는 거. 그죠? 예, 책 읽는 거는 할 수 있겠죠. 유튜브로 음원 한번 들어보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당장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하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나한테도 에너지가 생겨요. 우리가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알고는 있는데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그거를 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나태해지고 머리에는 알고 있죠. 탱커 해야 되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이제 입교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고 지금 이제 진행하시는 리더들은 탱커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지 않으시고 꿈이 없고 그다음에 나의 시간에 대한 플랜이 안 갖춰지는 그런 에너지를 내가 못 만들어내면 그러면 아는데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 예, 안 하는 거와 못 하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쯤을 통해서 좀 더 아미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아주 작은 바람은 입교하신 분들이 내년에는 진짜 파운더스 PT 정도의 그런 이제 그림이 나와지는 브론즈 빌드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되어서 작년 11월에 CLC 듣고 결단했습니다. 이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작은 바람을 가지고 어제 우리 줌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노트북에서 이거 지금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카카오톡을 연결하신 분 있죠. 그 카카오톡을 로그아웃 하시든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이게 노트북에 연결하신 분이 카톡이 지금 계속 오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2부 시간에는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